이거 뭐지? 이거 휘익 소리가 나지? 이거 망가진 거 아니야? 어떻게? 잠깐만, 이거 내가 망가뜨린 거 아니야? 나 이거 탄 지 얼마 안 됐어. 지금 38km째 타고 있는데 이거 참. 영현씨, 오늘은 볼보 XC40 B4 되게 어렵다며 이게 바퀴가 1년 만에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엄청 볼보가 핫하잖아요. 네. 아나운서님 사건으로. 아, 그쵸. 아니 근데 이게 4기통 터보 가솔린 차예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엔진 소음이 들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나 이거 디젤인 줄 알았어. 내가 이거를 민감한 게 어그저께 GV70을 탔어. 그것도 4기통 터보거든. 근데 GV70 4기통 터보 엔진인데 얘보다 소음이 훨씬 적어. 내가 최근에 탔던 차 중에 이 정도로 소음이 났던 차는 GLB 벤츠 4기통. 걔도 한 이 정도 났던 것 같아. 오, 소음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 문제는 뭐냐면 뽑은 지 지금 한 20km밖에 30km밖에 안 되는 차예요. 이렇게 소리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환불해 달라고. 아니야. 이게 원래 엔진 형식이 그럴 수 있어. 4기통들이 원래 이 달달달달 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요. 어쨌든 이거 지인분이 시승을 위해서 신차인데 들려주셨잖아요. 자기도 한 번도 안 타본 차 뭐라고? 자기도 한 번도 안 타본 차를 준 거예요. 지금. 오늘 터보832 채널을 통해서 처음으로 차를 길들이는데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새 차 나오자마자 그 차를 가지고 3km 정도 운전을 해서 밥이랑 술을 먹고 대리를 불러가지고 차를 집에다 갖다 놓은 다음에 오늘 처음 꺼낸 거래요. 진짜? 그러니까 그분은 딱 3km 운전했는데 대리 운전하고 형이 운전을 더 많이 하게 생겼네요. 아, 그래요? 어쨌든 이 차 보면 컴팩트 SUV인데 예쁘게 생긴 것 같아. 프로포션 자체는 외관상 흠잡을 데는 없는 것 같고 XC40 B4가 내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수입되는 것들은 다 4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 형식 다 똑같은데 옵션 차이더라고. 몇백만 원 차이 나더라고. 이거 5천만 원대죠 이게? 이게 5,100인가 그랬죠? 5,140만 원인가 그렇죠. 할인 없죠 이거? 할인 없어요. 아, 할인 없어요? 그럼 타보도록 하죠. 요즘에 내가 이 급에 있는 차를 많이 타봐서 비교가 될 것 같아. GV70도 탔죠. 그리고 GLB도 탔죠. 그래서 딱 5천만 원대거든. GV70은 물론 5천 후반대긴 한데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완전 진짜 싼마이 재질로 다 도배가. 이거는 크리스탈인데? 이게 최상위 등급에만 들어있는 크리스탈이에요. 진짜? 되게 얇았다. 무서워요. 브레이크가 왜 이래요 이거? 새 차는 원래 이래요? 안 그런데? 이거 뽑기 잘못된 거 아니야? 뽑기가 잘못된 거예요? 약간 불안한데. 어쨌든 일단 첫 번째로 브레이크가 좀 유격이 있어요. 브레이크를 딱 밟을 때 바로바로 안 들어요. 유격이 좀 있고요. 외부에서 내가 이거 4기통 엔진인데 왜 이렇게 덜덜거리냐, 소음이 이렇게 많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부에서는 생각보다 소음이 별로 없어요. 내부에서는 그 소음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고, 근데 외부에서는 정말 디젤 엔진처럼 달달거리는 게 심할 정도로 좀 많이 느껴져서 깜짝 놀랐는데, 또 어차피 이 4기통 엔진을 내가 요즘 타보니까 GV70 4기통이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BMW에 들어간 4기통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벤츠 GLB에 들어갔던 건 정말 별로였는데 4기통 엔진들은 좋으나 나쁘나 RPM을 조금만 써도 소음이 되게 심해요. 내부에서 들리는 소음도 되게 심하고 외부에서도 심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기통수의 한계와 이런 것 때문에 RPM을 올려가지고 속도를 낼 때 좀 거친 질감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 4기통 엔진의 한계인 거죠. 아무리 뭐 잘 만들었든 뭐든 해도. 이거 뭐지? 이거 휘익 소리가 나지? 이거 망가진 거 아니야? 어떻게? 잠깐만, 이거 내가 망가뜨린 거 아니야? 나 이거 탄 지 얼마 안 됐어. 지금 38km째 타고 있는데 이거 참. 이거 볼보 오너분들이 보시면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 차를 시승하기 전에 참된 리뷰어라면 이 차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검색해보고 포럼도 뒤져보고 블로그 시승기도 보고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왜 그런지 뭐 다 뒤져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아무것도 검색 안 하고 왔어요. 이 차가 4기통 터보라는 사실, 190마력에 30토크라는 사실밖에 몰라요. 이거 왜 나는 거죠? 엑셀링 할 때 이거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 차주분도 이런 걸 전혀 모를 뿐이기 때문에 차주분을 위해서 볼보 XC40을 하면 주의해야 될 점들이나 처음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100만 원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옵션을 좀 뺀 모델에서 한 4,000 후반대니까 최근에 탔던 차량만 비교를 해보면 GV70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GLB 220이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GV70을 타서 얘랑 좀 직선적으로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타자마자 느낀 거는 일단 실내 디자인과 소재에서 느끼는 감촉, 그리고 시인성, 눈으로 보는 어떤 시각적 만족감, 이런 거는 GV70의 압승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GV70이 얘보다 1,000만 원 정도 비싸니까 GV70에다가 옵션을 좀 넣으면 6,000만 원 정도의 출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보다는 1,000만 원이 비싸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차를 비교할 때 좀 가격 세그먼트로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5,100만 원에 살 수 있는 차가 뭐가 있을까? 이 SUV 2급에서 보면 GLB 5,500 정도, 5,400 정도 하고, 그리고 GV70 옵션 조금 빼면 5,500에도 출고 가능하거든요. 옵션을 뺀다는 게 뭐 안에 스웨이드라든가 가죽 퀼팅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빼면 5,000 중반에서 후반 정도 그 사이에 출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GV70이 조금 더 비싸지만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차이라면 얘랑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야, 그 5,600만 원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비교하냐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10% 내외에 있는 그 가격 차이면 충분히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볼보 차가 이게 1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대기가 1년이에요? 네, 대기가 1년이래요. 그런데 이게 과연 차가 늦게 나와서 1년이 걸리는 건지, 아니면 뭐 요즘에 너무 안전한
안전하다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1년 걸릴 정도로 해서 인기가 많은 건지 아니면 진짜 차 자체가 좋은 건지 가성비가 좋은 건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볼보를 솔직히 안 타봤어요. 네. 잘 몰라요, 볼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제 주변에서 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가성비가 좋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XC90이나 이런 네. 큰 차들도 이 가격이면 뭐 좀 안전하다고 좀 정평이 나 있고 실제로 얼마나 안전한지 저도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안 찾아봐가지고. 근데 요즘에 나오는 벤츠뿐만 아니고 뭐 현대차에서도 미국에서 파는 차들, 한국은 좀 이렇게 이슈가 좀 있으니까 그런 차들 보면 웬만큼 안전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네. 볼보가 거기서 얼마만큼의 비교율을 갖는지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제껴놓고 보고 일단 사람들이 볼보라는 차를 봤을 때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사냐 그리고 왜 이렇게 대기줄이 많냐를 보면 그건 가성비라고 생각을 해요. XC90 같은 차도 생각보다 신차 가격이 되게 싸더라고요. 근데 공간이 굉장히 넓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성비 측면에 접근해서 좀 오래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은 특별히 더 좋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다른 수입 SUV 아니면 국산차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얘가 비교 우위가 뭔가를 생각해보고 좀 타고 있거든요. 근데 승차감이 더 좋다던가 되게 정숙하다던가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딱 그냥 5천만 원대 엔트리 소형 SUV 같은 느낌이에요. 마케팅이 잘 됐잖아요. 이효리 그 뭐죠? 그 효리님바 여자들한테 약간 워너비 차더라고요. 이 차가 중고 방어도 엄청 잘 된대요. 워낙 신차 가격이 낮다 보니까 얘가 뭐 5천만 원 또는 4천만 원 후반대 출고를 해서 파도 그렇게 가격이 많이 까지지 않겠죠. 네. 뭐 오래 기다리니까 중고차 방어가 잘 되려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차들은 거의 다 잘 돼요. 중고차 방어가. 진짜 힘이 딸리는 게 느껴져요. 프락셀을 쳐도 확실히 힘이 딸립니다. GV70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안 나가요. GV70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내 느낌상으로. 제가 둘이 타서 그런 건 아닐까요? 한 명이 타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한 대표님이 똑똑하잖아요, 되게. 아니, 브레이크가 저는 감이 장난 아닌데 제 옆에 타보니까 브레이크 뻑뻑한 것 같은데 약간? 브레이크가 유격이 너무 많아. 물론 어느 정도 이상 유격을 지나서 들어가면 아예 안 듣고 응답성이 너무 느리고 이런 건 아닌데 얘가 이제 소형 컴팩트 SUV잖아요.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쇼코너 돌아 나갈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한계점은 되게 낮은 것 같아요. 타이어랑 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보통 우리 한계점 밑에서 달리잖아요. 근데 한계점 밑에서 달릴 때는 이거 나름 되게 잘 도는데 코너나 이런 데서도 생각보다 괜찮네? 펑카처럼 탈 수 있겠는데 하지만 그래도 오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계점이 낮아요. 보니까 되게 엔진 출력이 너무 딸려요. 일단 4기통 터보 엔진이 사실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조금 더 출력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가 가지고 있는 제원표상 출력이 194마력인가 그래. 200마력 좀 안 되게 돼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네. 근데 GV70이 몇 마력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확실히 GV70 플러스 때릴 때보다 훨씬 느려요. 일단 출력은 좀 딸리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RPM을 5,000, 6,000까지 썼을 때 소음이 상당히 얘도 많이 들립니다. 4기통의 한계는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밀리는 느낌이 좀 납니다. 풀악셀을 치다가 약간 코너가 나올 때 풀 브레이크를 좀 밟으면 약간 좀 밀리는 느낌이 나지 않나. 스포츠 드라이브는 이 차로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차로 스포츠 드라이브 하는 사람 어딨어요? 안전을 위해서 웬만하면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타면서 느끼는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차에 대해서 뭐 안에도 되게 컴팩트하게 돼 있고 계기판도 좀 깔끔하게 돼 있고 핸들도 여기가 이제 얇게 돼 있어가지고 파지하기도 좋고 근데 그 외에 얘가 특장점이 뭐가 있지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GV70 살 것 같아요. 그냥 500만원 더 주고 옵션 조금 빼고 GV70 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안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전도는 사실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찾아봐야 돼서 다른 브랜드의 비슷한 가격대의 차보다 유의미하게 안전한가는 사실 여기서 논하기 좀 힘든 주제인 것 같고 안전할 거다라는 느낌이 이미지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 볼보가. 근데 실제 뭐 벤츠나 BM이나 얘네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차들이고 그런 이미지를 잘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근데 5천만원 초반대 차인데 이 내장재는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데 손 닿는 모든 부위가 그냥 아반떼랑 별 차이가 없어요. 진짜로 만져보시면 알아요. 이런데 다 이런데 전부 다 이런 부위들이 아반떼 2,500만원 400만원짜리 차랑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SC40 B4가 어떤 특장점이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간이 되게 넓은 것 같지도 않고 GV70을 타보니까 머리도 되게 공간이 넓고 프렁크도 굉장히 넓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출력도 아주 좋지는 않지만 얘보다는 조금 더 출력이 나오는 것 같고 GV70의 아주 고질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미션의 문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미션의 어떤 체계감이 좀 안 좋다 이 정도의 단점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얘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정정 씨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차에 대해서. 제 생각인데 운동 능력과 이런 가성비의 접근이 아니라 가심비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차량인데 그 마음의 만족도가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좀 여성분들한테 안전적이다라는 이미지가 일단 첫 번째고 안전하다? 두 번째 소재가 비슷하고 뭐 저도 거기에는 공감하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벤츠나 BMW 차량이 약간 남성 이미지라면은 볼보는 좀 여성들이 선호하는 이미지도 갖추고 있고 오히려 벤츠랑 BMW는 흔하지만 약간 볼보가 좀 오히려 희귀하다라는 희귀성에 대한 이미지들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재는 막상 사실 큰 차이 없지만 이런 디자인 요소가 눈에 익은 것과는 좀 약간 차별성이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심리적인 요소가 만족도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가심비로 보면 어쨌든 브랜드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치면 벤츠가 훨씬 낫거든요. GLB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고 물론 제가 GLB를 최근에 엄청 후드로 깠지만 안 좋다고 했지만 정말 브랜드와 가심비만으로 보면 그래도 5천만 원대 삼각별이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지 마케팅을 잘한 것 같아요. 이 여성들 사이에서 인식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똑같은 외제차고 벤츠나 BMW는 너무 상대적으로 많고 아까 얘기했던 뭐 화사나 이오리가 타면서 트렌디한 여성의 차 같은 느낌? 그 이미지를 지금 잘 잡은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볼보를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여성이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벤츠나 BMW처럼 확실한 고급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급차라고 하는 세그먼트를 확실하게 점유하지 못한 볼보가 단순히 가심비만으로 그렇게 차를 팔 수 있겠느냐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현석이랑 다른 사람들하고 시승기 많이 찍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5천만 원대, 6천만 원대에서 차를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가성비를 많이 따져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출력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차가 되게 여러 대가 있는데 시내에서 그냥 잠깐 주행해라 볼보로 이렇게 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볼보를 타시는 분들이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XC40은 내 돈으로 사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차 편하게 타세요라고 해서 차를 주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예산을 더 쓰면 차라리 E클래스나 이런 게 낫지 않나? 어느 정도 예산을 쓸 수 있고 이게 예산 확장성이 있는 분들은 이미 좋은 차 많이 타봤거든요. 그러면 딱 타는 순간 안 타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감각이라는 게 엄청 쉽게 익숙해지거든요. 제 와이프도 예전에 막 아우디 A4 타고 다니고 막 이럴 때는 뭘 타도 좋아, 미니 타도 좋아, 나 미니 갖고 싶어 이러다가 파라메라 타보고 막 여러 차들 타보니까 내장재나 이런 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타자마자 아는 거예요. 옛날에 그걸 하나도 몰랐던 애가. 형수님은 여자치고 되게 다양한 차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 맞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여성분들은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 차만 타다가 더 이상 차 안 타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오히려 아니면 이 차가 그분들한테 상위 트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억대로 가면 이제 완전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고 맞아요. 한 5천에서 7천 사이에서는 그 이미지 때문에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투싼은 국산차라는 느낌 때문에 싫고 GV70도 올드해 남자 보이고. 느낌은이나 조금 올드한 느낌 나고. 근데 솔직히 근데 GV70 타보잖아? 아예 너무 많이 차이가 나. 디자인부터 공간감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 뭐 현대차에 돈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광고비 뒤로 받고 절대 아니에요. 저는 현대차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았는데 GV70 타보고 아 이게 진짜 포지션을 잘 잡았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5천만 원 후반대면 살 수 있는 차니까. 그래도 컴팩트 수입 SUV가 1년씩 막 기다리는 걸 보면 아 또 이런 시장이 또 존재하는구나. 그래도 국산차는 조금 싫고 난 좀 차별화된 차를 타고 싶어. 이미지를 좀 소비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어쨌든 그 가격대에 딱 그건 것 같아요. 있으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좀 타보고 비교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탈 수 있는 기회나 여러 차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좀 취약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지 않나 싶네요. 이런 색상도 국내 차에서 이런 색상 잘 안 나오잖아요. 나와요. 지금. 요즘에 대표님이 옵션을 모르셔서 그런데 국산차예요? 아, 진짜로 다 나와요. 요즘에 국산차도 베이지 시트뿐만 아니라 네. 빨간 시트도 나오고 이게 제가 알기로 시그니처 색깔 아니에요 지금? 네, 이게 볼보의 시그니처 네. 색깔이죠. 예뻐요. 예쁜데 뭐 이것 때문에 선택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게 사실 가죽을 만져보면 나쁘진 않은데 엄청 최고급 가죽을 쓴 것 같지는 않고 시트뿐만 아니고 다른 데 보면 정말 아반떼랑 다를 게 없는 어쨌든 총평을 대충 하자면 첫 번째 그래도 5천만 원대 SUV인데 최근에 탔던 GLB라든가 이런 차랑 내부 소재나 이런 부분은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고요. 국산차랑 비교를 해보면 아반떼는 너무 좀 심한 비유인 것 같긴 한데 내부 소재만 보면 아반떼보다 크게 낫진 않다. 근데 실내 시트 가죽은 아반떼보다 확실히 좋은데 폭신폭신하고 전반적인 어떤 내장재 퀄리티나 이런 거는 높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가격대에서 탈 수 있는 다른 차들도 그렇게 출력이 높지 않고 하지만 최근에 탔던 GV70만 비교를 해보면 GV70은 조금 더 비싸지만 출력이 확실히 좀 더 더딘 느낌이 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생각보다 코너라인도 잘 돌아가나요. 차가 워낙 컴팩트하고 작다 보니까 전폭도 작고 세명을 태고 생각보다 코너에서 잘 돌아나가는데 그 한계점은 낮아요. 확실히 낮은 한계점 밑에서는 굉장히 좀 운전자가 일체된 느낌을 주는 게 좋았고요. 컴팩트한 느낌이 좀 나고 그리고 네 번째로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특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 가격대에 있는 소형 SUV들 비해서 평범하고요. 다섯 번째 승차감 말고 풍조름이라든가 아니면
엔진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GV70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라면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그냥 한 300~400만원, 500만원 정도 더 주고 GV70이나 아니면 다른 차를 살 것 같은데, BMW X 이런 차를 살 것 같은데, 이 차를 수요를 하는 수요층이 그래도 두텁게 있잖아요. 1년 동안 기다린다라고 하면. 그렇죠. 물론 이런 영상을 또 올리면 이제 XC40 카페에서 뭐 제가 엄청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뭐 현석이 표현대로 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아까 대표님이 지적했던 가심비도 있고, 그리고 돌보가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이 차를 왜 사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건 아닌데, 제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 저라면 저는 이 차는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좀 많이 약해지셨네. 아, 요즘에 이렇게 매좀 맞았어. 매좀 맞다 보면 그래. 진짜 초반에 그 강하던 터보 832의 매력을 찾던 분들은 이제 아쉬워하겠어요. 아니 근데 난 내 할 게 다 하잖아. 그래 나랑은 안 산다. 이 가격이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보통 XC40 B4를 타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차가 여러 대가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차를 하나 가지고 와이프 사줘서 뭐 애들도 좀 태우고 다니고 카시트도 장착하고 좀 젊은 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타실 텐데, 뭐 차가 10대 있고 뭐 5대 있고 4대 있고 이런 분들은 어차피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볼보 XC40을 선택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딱 전자에서 말씀하신 딱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탈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만약에 예산이 한 5천에서 6천 요 사이고 와이프한테 이런 컴팩트한 SUV를 사줘야 된다라고 하면 무엇을 고를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냥 국산차를 살 것 같고요. 외제차 중에서 꼭 골라야 된다라면 저는 X3를 살 것 같아요. 가격대는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요. 한 그렇죠. 몇백만 원씩 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저도 당연히 이 비슷한 가격이라면 저도 X3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5가지 소감평을 얘기했는데,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차가 진짜 작아요. 운전석에 앉아서 느껴져요. 앞에 본넷도 되게 짧고 폭도 좁고 그냥 시내에서 컴팩트하게 운전하기 굉장히 편한 것 같고요. 엔진 소음이 상당히 좀 있어서 얘도 뭐 4기통의 한계이긴 하지만 RPM을 조금 높여서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 조금 소음이 많을 것 같고요. 얘는 고속에서 달리고 이런 차보다는 시내에서 그냥 컴팩트하게 이렇게 그냥 귀엽게 타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되게 좋대요. 이거 크루즈 반자율? 반자율 주행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테슬라도 자율주행을 많이 쓰고 있잖아. 써보니까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제일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BMW든 볼보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는 게 센서로 거리 감지해가지고 가까워지면 약간 브레이크 밟고 멀어지면 자기가 엑셀 밟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차선을 잘 못 따라가더라고 이게. 자율주행만 보면 진짜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가장 독보적으로 잘 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전기차의 안정성만 좀 확보가 되면 와이프한테 테슬라 사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어땠어요? 처음 타봤잖아요. 저도 옆에서. 승차감은 별로 기대할 수 있는 승차감은 아닌 것 같은데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하기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큰 차들을 최근에 많이 타보니까 이게 앞에가 어디까지인지, 소위 말해서 앞에 저 빵이라고 하는데 빵이 너무 크니까 골목길을 많이 다니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진짜. 그런데 이 차는 진짜 어디든지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착착착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운전하는 그런 감이 너무 편할 것 같고, 저는 사실 뭐 이런 자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느낌이다 보니 시트 그냥 편한 것 같은데, 확실히 소음이 좀 많네요. 막 편하게 타기는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사실 비교 모델을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내가 소형 SUV를 좀 많이 타보면서 이게 사실 좋은 리뷰라는 게 그 세그먼트에 있는 많은 차들을 타본 경험이 있어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리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세그먼트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었어. 비교할 차가 없으니까 처음에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최근에 뭐 GV70도 타보고 뭐도 타보고 막 하면서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제 비교가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더 많은 차들을 타보도록 할 거고요.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국산차 다른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외제차도 소형 SUV나 중형 SUV 위주로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정이가 또 이 차주를 섭외해 주셔가지고 잘 탔는데 재밌게 잘 탔습니다. 재밌게 잘 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